시간에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최근에 굉장히 저금리의 아주 고변동성 최근의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 굉장히 좀 투자자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유형의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본시장법상 현재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파생상품에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형태를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현재 법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펀드는 시장에 다양한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법상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자본시장법상 구분이 되고 있는 부동산 펀드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츠라고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구분은 되어 있는 리츠라는 상품으로 현재 나뉘고 있습니다. 부동산 펀드와 부동산 리츠는 두 개가 유사한 형태로 투자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유사한 형태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적용되고 있는 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제상으로 하단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투자 방식이나 또는 투자되는 형태는 두 개의 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펀드,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펀드와 동일하게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리고 운용을 하게 되는 운용사가 개입이 되게 되어 있고요. 이 운용사가 받은 자금을 실제로 운용회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금은 신탁업자라고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자산 운용회사와 그리고 신탁업자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기준가 책정이라든가 또는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일반 사무관리회사 그리고 투자자, 판매회사 이렇게 일반적인 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해외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해외 부동산 펀드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해외 쪽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용회사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고 이 송금한 자금을 가지고 해외에 별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스페셜 그러니까 SPC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이 SPC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 투자자들한테 이 지분에 따른 수익을 나눠주는 형태로 많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국내 운용사와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실행하는 기관 사이에 SPC라는 별도의 특수목적 회사가 하나 더 결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펀드와 유사하게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 대상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투자한다든가 또는 해외의 주거단지에 개발할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부동산 관련 자산, 예를 들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같은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라든가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 증권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내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에서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 유가증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증권들에 투자하는 형태 또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발행증권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형태의 상품이 이제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파생 상품이 있겠죠. ABS라든가 MBS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형태의 부동산 펀드도 역시 한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펀드를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매매형 부동산 펀드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펀드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에 매각하는 형태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이제 매매형 부동산 펀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투자자한테 임대 수익을 배당 형태로 나눠주는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있겠죠. 그래서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가지고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 수익을 매 분기 또는 매 반기에 안정적으로 투자자한테 배당 수익으로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유형의 펀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개량형 부동산 펀드라고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부동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량 사업 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후에 가치가 증대된 부동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임대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서 투자자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형태가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공매라든가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러한 부동산 취득할 때 주로 이제 경매로 나온 부동산 또는 공매로 나온 부동산을 취득하는 전략. 자, 이게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가 되겠죠. 최근에 경매나 공매에 관심들이 많으신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역시 펀드의 형태로 내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개발형 부동산 펀드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애초에 개발 사업부터 땅을 개간하는 개발 사업부터 들어가서 나중에 실제로 완성이 되고 이거를 뭐 임대하든가 또는 분양하든가 또는 매각하든가 여기까지 참여하는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되겠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부동산 펀드 중에서 가장 투자 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제 개발형 부동산 펀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크게 5가지 유형의 펀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기간 또 얼만큼 내가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 수익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별로 좀 선택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상으로요,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도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펀드의 유형에는 따로 구분을 안 드렸지만 하나의 큰 유형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형태인데요.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이러한 이 자금을 가지고 주로 이제 부동산 관련 대출 사업에 주로 투자를 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시장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에서 대출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좀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면서 좀 제2금융권에 있는 뭐 회사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부동산 펀드가 이러한 제2금융권 대출이라든가 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쪽에 진출하면서 좀 더 수익의 어떤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대출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형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인 제1금융권, 은행을 통한 대출에 내가 투자한 자금이 들어가기보다는 최근에는 이러한 제2금융권이나 또는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들어가는 추세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자금이 어느 쪽의 대출에 자금이 소요가 되는지 또는 이 대출하는 기관의 어떤 신용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체크 이런 것들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부동산 펀드의 종류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권리형 부동산 펀드.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관련 권리에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관련 권리가 뭐 지상권도 있고 뭐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죠. 이런 권리에 내가 투자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의 펀드가 권리형 부동산 펀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증권형 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관련 증권 투자하는 그런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유가증권, 뭐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뭐 이런 것들에 투자해서 내가 취득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증가할 때 수익을 향유하는 그러한 유형의 펀드가 증권형 부동산 펀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다양한 유형의 뭐 MBS라든가 ABS라든가 이러한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이런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 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에서는 이런 MBS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 파생 상품이 시장에 상장이 돼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실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기간도 짧고 투자 방식도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파생 상품형 부동산 펀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동산 펀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실 때 체크 포인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부동산 펀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펀드를 합쳐서 만드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굳이 매매형 부동산 또는 경공매형 부동산 또는 임대형 부동산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사업도 하고 또 나중에 엑시트하면서 매매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해서 중간에 배당 수익도 수취하고 또 마지막에 내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 자본 차익도 수취하고 또 뭐 다양한 유형의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도 연계해 가지고 수익도 추구하고 이러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부동산 펀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특정한 부동산 펀드에서 체크해 봐야 할 이런 포인트를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펀드에선 모두 다 접목해서 체크해 볼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부동산 펀드 투자하실 때 체크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물건이 얼마큼 안정적이냐, 안정성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동산 펀드들은 다 배당 수익률을 투자자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당 수익률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나오느냐라는 것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제 배당 수익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펀드에서 임차를 얼만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묶어가지고 임차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임차 주체의 현재 신용도 임차하고 있는 주체가 현재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만기 시점에 해당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내가 엑시트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매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배당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투자를 5년 정도 했다라고 했을 때 5년 이후에 이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매각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느냐 이 여부도 사실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기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안정적인 매각 가능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해외 부동산 펀드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은 환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국가에 통화로 투자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와 내가 투자한 원화 간의 환율도 역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향후에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각 차익은 발생을 하더라도 환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내가 투자한 자금 외에 기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져서 실제 이 부동산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로 투자를 했을지라도 다른 곳에서 자금 조달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투자가 아예 어그러지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